자, 그럼 처음 봅시다. 자, 영구인데 뭐야? 감정과, 보이죠? 이모션. 감정과 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이 두 가지의 연구. 이 두 가지 연구한 거야. 걔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of라는 전치사와 얘는 이제 형용사는 명사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명사 이렇게 돼 있으면 뭐로 바꿀 수 있니? of 명사는 형용사야. 결국에는 important를 이제 다른 형식으로 쓰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중요하다라고 쓰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건 어떤 이제 문헌이나 논문이나 글을 작성할 때 조금 형식적인 부분에 써.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야.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즉, 이것은 아마도 이 연구란 얘기겠죠. 뭔가를 포함한다. involves. application은 적용이죠. 자, 뭐의 적용 또한 포함하는 거야? 다양한 도구. 근데 그것이 제공된이라는 너희 배웠던 분사죠. 뭔가가 제공된 다양한 도구. 뭐에 의해서? neuroscience, 신경과학. 그쵸? 뭐 어쨌든 과학적인 뭐 신경과학이라 그러면 뭔가 그 신경과 연관된 뇌과학 이런 부분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도구 같은 거는 뭐 MRI, 뇌영상 촬영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그 병원에서나 뭐 과학적인 부분에 쓰이는 도구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연구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도구를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스트림은 어떤 흐름인데, 그래서 리터러처는 문학인데 문서나 문학이라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연구를 이렇게 조금 포멀하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연구의 중요한 흐름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얘는 examine은 뭔가가 이제 시험한다,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잖아. 자, 뭐를 살펴보는 거야? 이런 연구의 중요한 흐름이. 사람들인데 뭐를 가진 사람들이니?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제 손해, 손실, 훼손, 어디에 대한 훼손이야? 특정한 영역, 뇌의 특정한 영역의 훼손. 그런데 그 뇌가 어떤 뇌래? 분사 이렇게 수식되는 거 알죠? 알려진, known to be responsible for가 뭐예요? 뭐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하고 있는 이죠? 특정한, 또 나왔어,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은 뭐니? 인지적인 기능이죠. 그러면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한번 봅시다, 다시. 특정한 인지, 그죠? 영역, 그런 작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의 그 특정 부분을 이제 훼손한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impact on, 그죠? 뭐에 영향을 끼치다죠?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란 얘기야. 즉, 다시 조금 쉽게 보면 이 분야 앞에서 얘기했던 감정과 이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그런 부분이 이제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인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하나의 예는 이제 얘가 나왔어. example. 이제 걔가 어떤 사람, 이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인가 봐. 영진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발견한다. 이 사람이 뭐를 발견했다는 거야? 감정적인 그 뇌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훼손을 입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reduce, 줄이게 한다는 얘기야. 뭐를? efficacy라고 해서 효능, 효율성,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부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앞에서 궁금해했던 부분, 내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를 얘가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얘니까. 앞에서 말한 부분에. 그래서 좋은 결정은 are a product. 프로덕트라는 거는 완성된 제품이라는 거잖아. 어떤 완성된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에 완성된 거냐? 결국엔 좋은 결정은 그 두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완성체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너희들 배웠던 분사 또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in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야. 뭐뭐와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야. along with, together with 이런 식으로 이제 뭐와 함께 이루어지는 두뇌의 감정적인 부분이니 deliberative는 뭔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성을 판단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조금 반대로 이성과 감정할 때 그 반대 부분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과 함께 감정적인 부분의 완성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얘가 키로 보면 되겠죠, 주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쳐서 함께 적용할 때 좋은 결정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것은 contradict는 뭐와 반대된다라는 거야. 상반된다. assumptions는 뭐야? 뭐를 가정한다 그럴 때, 그쵸? 가정. 뭐의 가정이야? 컨벤셔널은 이제까지 있었던 관례적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경제의 이제 가정을 부인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결정도 있잖아요. 그런 결정들의 가정들을 부인한다니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내가 초반에 물어봤듯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워왔고 몸에 익혀 있었어.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뭐냐면 관계부사로 감정은 여기서 플레이는 역할이라는 뜻이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플레이어로 해서 그 같이 세트로 나오는 뭐에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과정을 부인한다, 반대한다는 얘기야. 지금 요 앞에 부분처럼. 아까 선생님 초반에 물어본 것처럼 감정 부분은 제외하고 주로 이성으로 했을 때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경제학과 모순된다. 여기서 좀 더 보태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 되는데 자 뭐라고 가정이 되는 거냐. 의사결정은 뭔가가 될 수 있는 건데 모델링 그게 이제 이거 딱 모델링이라는 게 딱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보여질 수 있다. 뭐로써 generate는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 임으로써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스토이크 상태 스토익 학파 뭐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니? 미술 학파에서 뭐 스토익 학파 이런 거 안 배웠니?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파들 있잖아. 거기에 스토익이라고 있을 거거든. 그게 뭐냐면 냉철하다는 뜻이야. 감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얘가 똑같은 말, unemotional fashion. 뭔가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냉철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이제 모델로 된 거, 그 의사 결정이 이런 것들이 왜, 그쵸? 결정이 tend to는 뭐뭐 하는 것으로 의도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결정이 왜 이렇게 최적화됐는지에 대해서 가정한다. 즉 여기 아래 거는 이거 위에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즉 덫이 포인트야. 여기까지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저게 냉철하고 감정이 없는 상태가 최적화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하지만 에비던스는 증거죠. 어떤 이런 앞에 나왔던 증거들은 뭔가를 제시한다, 제안한다. 뭐를 제안하냐? 감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 결정에서. 요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좋은 결정은 이제 합친 부분, in conjunction with 그 부분이 한 번 더 주제적인 부분이면 얘는 조금 부연 설명해 준 거죠. 비교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제 너희들 학교에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뭔가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딱 이성적인 판단만 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니? 어떨 것 같아? 내가 얘를 짝이야. 짝인데 얘가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 근데 이성적인 판단 있지. 그 이성적인 판단은 뭐를 고려하겠니? 어? 그치. 그리고 내 손해. 그걸 먼저 보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봐. 는 정답은 없어. 생각을 나누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에 연관된 거 아닐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이익, 내 시간, 그리고 내가 또 그것도 될 거 아니야. 내가 얘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괜히 문제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다 자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도와주지 않는 게 맞아. 그쵸?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나도 도움을 못 받아. 그치?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지나가다가 진짜 누가 맞아도 누가 죽어도 모르는 사회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너무 확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야? 감정만 있다면 또 무조건 도와줬다고 자기가 괜히 대책 없이 도와줬다가 자기도 같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는 거야. 결국에는 같이 함께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죠. 감정이 이제 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감정과 이성을 잘 조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게 얘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 줄평을 한번 써보세요. 딱 나왔지만 자기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도 써놨지만 결국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의사결정은 이성적인 것만 마치 그게 옳고 되게 부럽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서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글이야. 할일 다 썼어? 써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호준이 썼니? 뭐라고 썼니? 좋은 짝이 감정과 이성을 필요해서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32페이지에 그 서머리 부분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 뇌의 감정적인 부분. 근데 그게 작용하는 이죠. working. in relation with는 뭐와 연관하여 라는 뜻이죠. 아까 deliberative part는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영역.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뭐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 게 effective, 효과성. 의사결정에 뭐를 하고 그런 그런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뭐가 아이디어를 뭐 한다. 그 아이디어가 뭐야?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른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반대한다라는 거죠. counter, contradict처럼.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의 hinder는 무슨 뜻이니? hinder. 응?
못 들었어. 방해. 방해하다. 잘했어요. 자, 그럼 넘겨봐. 34페이지. 네, 벌써 지쳐? 뭐라고? 아니, 어떻게 안 졸리는 거야? 더 낭낭한 목소리를 해야 되나? 이거 재밌어. 내가 고양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나?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 고양이를 개보다 더 좋아한다, 손. 오, 오, 그래? 오, 유나리는 고양이. 강아지가 짱이다, 손. 이든이는. 강아지? 둘 다? 오, 오, 유나리는 고양이. 오케이. 아니, 그냥, 친구. 그래? 네가 키운 건 아니고? 근데 고양이가 더 낫다라는 건 어떻게 갖게 된 생각이야? 친구집 고양이. 강아지 갖고 있는 친구는 없었어? 친구집 강아지들이 못생겼어. 야, 그 이유가, 야, 아니, 이유가 외모야? 까먹었어. 아니, 나 지금 재밌네. 그치. 아, 법만 봤을 때, 그렇지, 뭐, 사람이는. 고양이 좀 가만히 어. 그래서 제가 잘 만질 수 있어. 아, 그래? 원래 강아지도 가만히 있지 않냐? 그냥 좀 그래, 좀 나대는 강아지 만났냐, 너? 나대는 사람. 나대는 사람의 강아지. 좋았어. 자, 봅시다. 엄마 고양이 나왔어, 엄마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여기서 텔은 구별하다라는 걸로 쓸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다. 어떤 새끼 고양이가 belongs to them,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새끼 고양이가 이제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litters는, 여러분, litter은 원래 무슨 뜻이 있니? 동사로?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과 명사로 쓰레기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스페링은 같은데 다른 뜻이에요. 전혀. 그래서 어떤 한 배에 있는 새끼 무리들을 litter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새끼들이 mixed up, 섞여 있었을 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섞여 있었을 때 그들은 mother cat는 이제 사용한다. 그들의 새끼 고양이의 향이죠. 향, scent. 어떤 냄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야?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distinguish A from B 다 나오죠. B로부터 A로 구별하다. 얘를 어디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offspring은 뭐예요? 자손, 후손이죠. 뭐에? 다른 mother, 다른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될 수 있고, 그럼 어쨌든 다른 엄마 고양이라 그래야 되나? 그 고양이의 새끼들로부터 자기의 새끼를 이제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을 통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다야, 자기 새끼를. 자, 그런데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face는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직면되었을 때, 뭐에 selection of kittens는 selection은 선택이잖아. 어떤 새끼 고양이의 선택이 직면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새끼 고양이니? have wandered, 돌아다니고 있는, 그죠? from the nest, 한 둥지에 막 섞여 있었나 보죠? 그 둥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새끼 고양이에서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이제 소유, 자기 새끼 고양이를 말하겠죠? 그거, 그리고 다른 것들. 어떤 거야? 자기 새끼 고양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둥지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구별하는 부분에 직면했을 때, 되게 어렵게 썼죠? 한다는 걸. 엄마 고양이는 doesn't appear to. appear는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favor은 동사로 뭐를 호의를 갖다 prefer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녀의 스스로의 이제 offspring 자손은 자기 새끼를 말하는 거죠. 뭐 할 때. retrieve는 뭔가가 얘가
되찾다, 후퇴하다 이런 거잖아.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새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굳이 여러 마리 새끼 중에 내 새끼만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부분에 얘가 그렇게 막 doesn't appear to favor 크게 막 선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 가지 새끼 고양이들이 섞여 있을 때 이 중에서 내 것만 이거를 doesn't appear to favor 했다는 얘기야. 굳이? 그래서 이상한 거지. 왜 구별은 할 수 있는데 자기 새끼야 라는 부분에는 조금 얘네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is uncertain. 불확실해. 그죠?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수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나오는데 distress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한다라고 해서 외울 때, 그쵸? 디스트레스 어떤 고통인데 이 고통이 되게 센 고통이야. 그냥 페인과 비교하면 페인의 한 두세 배? 그래서 그런 고통인데 보컬리제이션은 뭐예요? 이스는 뭐니? 목소리죠. 보컬은 뭐니? 목소리, 의적, 형용사. 근데 보컬이라고 해서 가수 중에 보컬 담당한다. 그러니까 목소리, 이제 소리를 담당한다라는 이제 목소리 잘 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여기서 소리라는 개념이 이제 목청, 뭔가 소리를 내는 거야. 보컬리제이션. 목소리처럼. 그러면 얘가 세투로 단어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소리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뭐로부터? 그런 새끼 고양이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그게 뭐야? 어떤 고양이라는 거야? 잃어버려진 그들의 네스트로부터. 그러니까 즉, 이제 둥지를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이제 자기 새끼가 아니더라도 새끼들이니까 막 물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꽥꽥꽥 내는 고양이 내니까 이게 뭐로 알려져 있냐? are known to. very powerful. 소리가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소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may just be hard. 어려울지도 몰라. 자, 여기서 for the mother은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의미상 주어로 볼 수 있겠죠. 엄마가 resist, 저항하다죠. 저항하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 뭐를 저항하는 거야?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 탁 놓고 오기에는 자기 새끼 구별해서 얘 뭔지는 알아. 근데 얘를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막 다른 애들 깨끗거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얘기야. 너무 그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만 데리고 오기가. 리가들레스 오브는 뭐야? 뭐와 상관없이죠. 뭐와 상관없이 웨더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들이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엄마가 이제 골라서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야생에서는 하고 이제 환기적인 부분에서 스퀴킹 키튼 이런 이제 조금 보태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에 조금 설명을 더 보태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좋아져? 오픈, out in the open은 개방된 외부에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외부에서 개방됐는데 그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는 is likely to는 뭐할 가능성이 있다잖아. 그 이유가 끌어들일, attract, draw,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대요. 프레데터는 포식자, 얘를 잡아먹는, 그거는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bad news, 안 좋은 뉴스가 된다. 누구한테? 이제 그 다른, 자기 새끼도 있고, 또 다른 같이 있는 그런 새끼들한테, 그거 주위에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그 키튼에게도 마찬가지로 bad news이다. 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위험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빠른 구출, rescue, any crying, 울고 있는 키튼의 빠른 구출은 주어져 될 거야.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될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오는 prevent from ing는 이제 stop from ing처럼 뭐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이 원하지 않는 unwanted 관심, attention을 끄는 것으로부터 막는 이제 좋은 전략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새끼 고양,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결국에는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 자기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어미의 마음으로 다른 새끼도 우선 피하고 보자 하고 데리고 오고 보자인가? 맞아? 나 내 생각으로 한 거야. 정답은 없어.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쉽게 더 정리를 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죠? 냄새로, 센트로 구별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둥지 밖에서 아까 오픈 인디 나이트 그 네스트에서 울고 있는 새끼를 발견하면 자기 새끼든 다른 새끼든 먼저 데려온다는 얘기가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게 결국에는 자기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새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줄 평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새끼를 알아볼 수 있지만 모든 새끼 안전을 위해 울고 있는 새끼라면 누구든 먼저 구조한다. 새끼가 너무 웃긴다. 한번 써보세요. 원래 짐승은 새끼라고 해. 한 줄 평 써보고 답 찾아봐. 됐어? 윤아리는 몇 번 했냐? 2번. 2번 했어요? 풀고 있어? 다른 사람 어때? 자, 한번 볼까? 올도 비록 엄마 고양이가 identify가 뭐야? 확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ell을 다른 식으로 보는 구별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 distinguish, tell, identify. 그러니까 얘가 확인할 수 있대. 그들의 이제 새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 Any lost crying kittens를 뭐 하는 경향이 있대. 데려온다는 거죠. collect.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야. 포식자에 의해서 추적되는, 탐지되는, detect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확장해서 그 추적하는 직업을 가진 형사를 영어로 뭐라 해요? detective.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되는 거지, detective. 됐죠? 그래서 3번까지 해봅시다. 자, 얘 봅시다. 얘가 조금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좀 표현을 어렵게 쓴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단어를.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니? 변해왔던 그것의 의미가 또는 뭔가가 이제 획득해왔던 뭐를 획득해왔어? 추가적인 의미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일생에서. 다시 우리는 be able to는 할 수 있다잖아요. think of가 생각하다잖아요. 우리는 모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제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의미가 이제 계속 변해왔어. 또는 추가적인 의미가 더해졌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얘가 주인공이야. 단어를 생각해 왔다니.
그래서 예를 들어줬단 말이야. such as는 뭐뭐와 같은, 변화와 같은. 여기서는 얘인데 우리는 모르는 얘야. like 뭐뭐와 같은 이죠. cheap, grass, joint, and hardware 같은 단어의 사용의 변화처럼. 그러면 내가 여기 찾아온 거지만 결국에는 너희들 이거 생각했을 때 뭐가 변화되는지 알겠니? 모르지. 이런 게 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왔는데 원래 칩은 조각이지만 지금은 컴퓨터 칩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드웨어는 옛날엔 철물이지만 지금은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다 의미가 변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또 그레스가 풀인 건 아는데 요즘에 대마초란 표현도 쓴대요. 그 의미 자체를. 우리 언어 변하는 거 보면 좀 이해 가잖아. 그리고 또 조인트는 원래 관절이라는 뜻인데 연결점이라는 부분으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글로 조금 더 의미가 부과되거나 그런 거 뭐 예를 한번 들어줘봐.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니었는데 다른 단어를 추가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지 않니? 기존에 있는 단어의 뜻이 살짝 바뀌었거나 추가되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그런 생각이 빨리 생각해봐. 얘 하나 더 얘기해봐. 이드나 생각나는 거 없어? 너무 간단하다. 이게 맞나? 이거 원래 언제 썼니? 뭐? 니는 걔 언제 써? 멍멍이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부과됐니? 그렇지. 강조, 아니,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은 뭔가가 욕 비슷하면서 강조를 세게 하는 거잖아. 이런 거 보면, 그치? 이거 중요한 예야. 이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다 붙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뭔가가 임팩트 있게 표현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한 얘기 뭐 있을까? 비슷한 거. 말해도 돼, 괜찮아? 중에서 욕에서 다 기억나? 응. 시옷 비읍도 어. 어쨌든 그래? 그래? 이거? 쌍시옷 말고 그래? 이게 원래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시발점이란 단어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런 단어가 먼저 있었는데 이거 좋은 예다. 근데 저거는 살짝 유래가 다르겠는데 저 써줘? 욕은 살짝 여기서 시작한 거야? 거기서 시작은 안 했는데 진짜 그래도 뭔가 이런 시발점이란 단어에서 쓰다가 갑자기 살짝 이런 용으로 더 많이 쓰기 그래. 오, 일리가 있다, 야.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뭔가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변화되면서 다른 의미가 있거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demonstrate 뭔가 나타난다, 보여준다라는 거 쇼의 개념이죠. 자, 뭐를 보여주냐? 단어가 미어는 이제 단지란 뜻이 있어. only just처럼. 단지 라벨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에 있어? 얘가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의미의 이제 construct는 뭔가가 뭔가가 이렇게 구축하는 거잖아. 명사로 쓰인 건데 의미의 구축에 있어서 단지 라벨에 불과하다. 얼마나 이제 라벨에 얼마만큼의 요 단어 구축에 요 부분에 불과한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이름표라고 얘기했고 뭔가가 머릿속에 형성된 그 단어의 의미야. 어렵게 썼지만 단어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단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라는 라벨 이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construct 요거 세트로 이제 주어져. 아까 말했던 단어의 그런 구축적인 의미가 가진다면 다른 구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다른 구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from one person to another는 사람마다죠.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알아. 그거야. 그러면 뭔가가
의사소통에 얘가 이행이나 수행, practice 이런 것처럼 conductive 이런 것처럼 뭔가가 이행이나 수행, 의사소통의 이행에 있어서 이렇게 되죠.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이행이 is not going to be 완벽해지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거야. 즉,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뜻이 달라.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런 거야. 그 의미의 내부, 이제 뭐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모르면. 즉, 같은 단어를 써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홀은 전치사니까 도우즈 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도우즈 선행사를 쓰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선 전명사구로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야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뭐로서 배우는 사람이니? Additional Language, 제2의 언어로 배우는 사람. 우리잖아, 우리. 우리가 외국어를 제2의 언어로 배우죠, 모국어가 아니라. 자, 요런 거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고 이제 분리되는 거야. 영어의 forms, 어떤 형식이나 구조의 이해, apprehension이 이해죠? 이런 이해,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가, 여기가 큰 주어가 되는 거야. 뭐가 될 수도 있대. may pose difficulties는 뭔가 어려움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렵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may가 추측이고 또는 심지어 뭔가가 이제 얘가 뭐와 함께 엮여지다 나타나다라는 거야. 틴지드는 뭐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의미의 면이 이제 뭔가가 섞여서 나타나다. 뭐로부터? 원래 네이티브 텅은 모국어야. 원래 그 모국어 자체가 담고 있는 그런 특징의 의미의 면과 섞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즉, 이제 심지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한국어식으로 영어를 해석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의 원어민이 알고 있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즉 우리는 제2외국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어의 속뜻을 아는 거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와 그런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유창한 거죠. full fluency. 그리고 뭔가가 이제 언어의 사용에 어디 실질적인 부분과 함께 이해도의 커뮤니티는 비슷한 점이죠. 공통점이 점차적으로 획득이 될 거야. 즉 결국엔 무슨 말이야? 계속 유창하고 그 사용을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서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하잖아요. 계속 사용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보고 그러면 비슷하게 이해하게 된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금 세트로 조금 보면 좀 사용하고 교류하는 거 그리고 얘가 공통된 이해, 커뮤니티, 커머니스 나온 부분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커머스는 뭔가가 이제 서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류하는 부분으로 쓴 거고 즉 영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원어민과 비슷하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가주어적인 부분으로 보고 for those teaching children 쭉 해서 투부정사 앞에까지 즉 우리 학교에서 영어의 습득에 있어서 early stage는 at early stage of는 어린 단계에 있는, 이른 단계에 있는 이란 뜻이야. 즉 학교에서 영어 습득에 있어서 이른 단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attend는 뭔가가 이제 attend to building the understanding. 뭔가 이해도를 구축하는 관심. attend는 뭔가가 관심을, attention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관심을 주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도를 구축하는 데다가 관심을 두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이해도가 뭐야? 뒤에 있는 의미. meaning behind.
그 단어의 표면, 라벨, 그 뒤에 숨은 의미들에 의해 그리고 가르쳐지는 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르치는 단어와 구의 표면적인 라벨 뒤에 있는 의미의 이해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 단어가 무슨 뜻인데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고 이거를 조금 알려주란 얘기죠. 그래서 즉 단어를 그냥 표면적인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어 시험을 볼 땐 문장 안에서 이 안에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이 안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로 시험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의미야. 그냥 단어만 외워버리면 무슨 오류가 생기니? 이게 언제 쓰이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독해에서 그래 녹여내잖아. 이게 이런 단어를 먼저 외우고 독해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녹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본질에 대한 얘기야. 단어는 이름표일 뿐이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다 다르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초기에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해를 시키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가르치는 거에 포인트를 두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여러분 그게 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티칭에 있어서 단어를 이런 의미가 있고 변해 왔으니까 가르치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뭐 같아?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지금 이거 글을 쓴 거야? 생각해봐, 생각해보자.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겠죠? 모르겠. 자, 그럼 거기 한번 답 찾아봐. 요약해 놨잖아. 티처스 나오고 영어 배우는 사람 나오고 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지? 글을 툭 잘라서 얘기한 것 같아.